1명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참 똘똘하고 참 괜찮은 아이였는데 수학익힘책이든 단원평가든 풀어서 검사를 받으러 나오면 제 앞에서 되게 긴장을 해요. 제가 채점하는 것을 보다가 다 맞으면 기뻐하는 게 아니라 휴 이렇게 안도를 하고 하나라도 틀리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결국 또 이것 봐, 난 틀렸어. 막 이러면서 이게 자책을 하는 거예요. 유난히 그 아이가 불안도가 심해가지고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안녕하세요. 육아메이트 오영경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 몰입육아라는 책을 쓰신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21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셨는데 몰입육아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 몰입육아라는 주제를 선택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교사로서 가장 보람찬 순간이기도 하는데요. 수업을 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벌써 수업 끝났어요? 이렇게 수업 활동에 몰입하는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들과 학습에 있어서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초등학교 시기의 몰입은 유아기의 생활과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경험한 그 몰입이 바로 초등 이후의 몰입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정말 이 4, 7세 시기에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경험해야 될 것이 바로 몰입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몰입에 대한 이야기를 책에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한 가지에만 몰입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결국에는 싫어하는 활동들도 해야 되는데 그런 몰입을 좀 영역을 확장시켜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유아기에 보면은 특별하게 무언가에 빠져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는 뭐 공주 캐릭터에 몰입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는 막 용용 외워대면서 막 모든 특성들 막 다 줄줄이 외워대는 그런 아이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학습으로 확장을 해주고 싶으신 거잖아요. 저희 교실에서 남아서 수업을 저랑 같이 조금 더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 남아서 이제 공부하는 첫 시간에 받아쓰기 할 건데 그랬더니 막 나 받아쓰기 못하는데 그러면서 걱정이 막 태산같이 해요. 그래서 자 이제 앉아봐 우리 하자 그러면서 제가 포켓몬스터 캐릭터 그림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거 포켓몬이 왜 나와요? 그래서 받아쓰기 하는 거야. 캐릭터 이름 적어봐. 그랬더니 아이들이 열심히 적어요. 이렇게 포켓몬 캐릭터 이름을 적는 것에서 시작해서 피카츄가 100만 볼트 공격을 해요. 막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확대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내용이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와 연결되어 있으니 아이들이 훨씬 더 즐거운 마음으로 학습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 다음에는 제가 아이들에게 간식 사줄 테니까 우리 간식 골라보자고 마트 홈페이지를 보여줬어요. 배달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뭐가 먹고 싶은지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한번 써보자 그랬더니 정말 평소보다 훨씬 더 정성스럽게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칭찬.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자신감이 올라가요. 그러면서 조금씩 학습을 더해가니까 이 아이들이 제가 예전에 손길 한 10번 가야 됐다면 지금은 한두 번만 가도 되는 정도로 아이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이렇게 싫어하는 것과 함께 연결을 지어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학습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즐거운 마음으로 배움에 일할 수가 있습니다.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쉽게 하고 재미있게 해도 받아쓰기라는 목적만 맞으면 되는데 맞아요. 뭔가 학교에서 준 그 띄어쓰기 또 다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서 많이들 받아쓰기 때문에 갈등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포켓몬 카드로 해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저희 딸은 티니핑 캐릭터로 한글을 깨우쳤어요. 저희 딸은 뽀로로 깨우쳤어요. 자연 속에서 놀이할 것을 강조를 하셨어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를 보면 집에서 놀 때 굉장히 몰입을 잘 하거든요. 자연으로 나가면 불안함들이 많이 있어서 몰입을 못하는 모습을 봐요. 이런 아이들도 자연 환경에서의 몰입이 필요할지, 필요하다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그 집 안에서 아이가 활동에 몰입을 하는 것과 바깥 공간에서의 몰입은 사실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막 신나게 놀면서 막 몰입해가지고 흥에 겨워서 막 달리려고 하면 우리 부모님들 발 뒤꿈치 들고 다녀. 밑에 집에서 쫓아 올라오니까 아무래도 아이의 움직임에 브레이크를 걸게 되잖아요. 그러면 몰입에도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딸도 낯가림이 되게 심해서 놀이터에 가면 좀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신나게 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놀이터 한쪽 구석에 모래가 가득 쌓여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좀 해답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 모래가 잔뜩 쌓여 있는 곳에 아이들이
막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그 모래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근데 그 노는 과정 중에 보니까 또 발빠른 누군가는 그 모래놀이 장난감도 가지고 와서 막 또 펼쳐놓고 그랬더라고요. 저희 딸이 막 모래 가지고 신나게 놀다가 그거 가지고 놀고 싶어요. 이거 누구 거, 이거 나 가지고 놀아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고 가지고 놀아도 돼? 하니까 이제 아이가 가지고 놀고. 그러니까 평소에 낯가림이 있어서 놀이터에서 쭈뼛쭈뼛 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모래라는 그런 자연물의 특성을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그런 뭐 나뭇잎이나 꽃, 뭐 애벌레 이런 것들도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자연물들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매력적인 자연물을 매개로 하니까 오히려 타인에 대한,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가 낮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 좁은 공간에 낯선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사실 불편하잖아요. 놀이터도 마찬가지예요. 놀이터의 그 공간에 여러 명의 막 아이들이 막 이렇게 뛰고 놀고 하다 보면은 이제 심리적으로 누군가는 그 정도여도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거리만으로는 내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운동장, 숲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누군가가 저쪽에서 놀고 있거나 그러면 아이들 사실 그 부분이 그렇게 거슬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넓은 자연을 허락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관계에 있어서도 확장되어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에서의 그런 몰입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지 몰입에서는 부모님과의 대화를 굉장히 많이 이제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좀 스스로 요즘에는 정보들이 많잖아요. 뭐 사전을 찾아볼 수도 있고 책을 볼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정보를 얻는 방법과 또 부모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정보를 찾고 생각하는 게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지식을 얻는 면에서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대화를 강조하시는 이유를 좀 알고 싶어요. 그 아이가 스스로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서 정보를 찾아서 자기가 궁금한 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너무 좋지요. 그런데 이 과정을 하려면 일단 첫 번째, 글을 읽고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키워드를 넣고 이제 검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알고 싶은 것을 적절하게 검색해 줄 수 있는 키워드를 떠올려서 또 검색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인터넷을 정보의 바다라고 하잖아요.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중에서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선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독해력까지 뒷받침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어렵네요. 네, 어려운 고차원적인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 이런 인터넷 매체를 활용해서 정보를 검색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유아기의 어린이에게는 아무래도 이 과정이 쉽지가 않겠죠. 근데 우리 유아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뭔가 검색의 영역이 아닌 엉뚱한 듯한 그런 질문들에서 뭔가 시작하는 그런 것들이 부모에게는 대답하기가 좀 난감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가 차를 타고 가다가 설렁탕 가게를 보고 저희 아이가 묻더라고요. 엄마, 설렁탕이 뭐야? 그래서 저거 음식이야. 그랬더니 설탕 들어갔나 봐. 설렁탕이래. 설탕 들어갔나 봐.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설탕 들어갔으면 맛있겠다. 나 저거 먹어봤어? 먹어봤지. 근데 잘 기억이 안 나니까 먹어보고 싶다. 그래서 가게를 갔어요. 설렁탕 주문해서 먹어보면서 설탕 들어간 것 같아? 그랬더니 좀 그게 달달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어간 것 같대요. 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보자. 사장님 여기 설탕 들어갔어요? 아니 설탕 안 들어갔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아이가 배우는 거예요. 설탕이 안 들어갔는데 왜 설렁탕이지? 왜 설렁탕일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궁금하니까 저희 아이가 물어요. 그래서 설렁설렁 만들어서 설렁탕인가? 설렁설렁이 무슨 뜻이에요? 설렁설렁?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한다는 뜻이야. 그랬더니 아유 엄마 음식은 정성스럽게 만들어야지 설렁설렁은 안 돼요. 오, 저도 허를 한번 찔렸어요. 그렇네. 그럼 왜 설렁탕일까? 만약에 거기에서 부모가 안다면 아는 지식으로 설명해주면 되는 거고 모르면 그때 함께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아이와 함께 정보를 이제 탐색을 같이 해가는 거죠. 이렇게 뭔가 처음에는 설렁탕? 설탕이 들어갔나? 하는 엉뚱한 질문에서 시작을 해서 내가 이것을 먹어도 보고 물어도 보고 검색도 해가면서 알아가는 사고가 확장되는 과정을 겪으니까 그게 바로 그 배움의 과정의 즐거운 거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사실 부모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궁금해서이기도 하지만 부모와 상호작용하고 싶어서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궁금한 거 물어볼 때 검색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밀어내면 아이 입장에서는 약간 정의 측면에서
우리가 대화가 꼭 정보만 오가는 건 아니잖아요. 정도 오가니까 그 정의 측면에서 살짝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을 담아서 아이와 함께 그렇게 대화를 나눠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정확한 정보는 아니고 글쎄 우리 딸이 너무 좋아서 따라오나 이런 건 어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의 물꼬가 될 수 있겠죠. 글쎄, 우리 딸이 너무 좋아서 따라오나? 그럼 아이가 뭐, 너 내가 너무 좋아서 따라오는 거니? 막 그러면서, 근데 왜 저 별은 안 따라오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달이 만약에 너가 좋아서 따라오는 거면 우리 한번 움직여보자. 이쪽으로 한번 가보고, 이쪽으로 가보고, 그래서 뭐 따라오는 거 한번 같이 관찰해볼까? 그러면서 나름의 방법대로 탐구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다가 거기서 궁금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왜 그런지 한번 검색해보자. 어떤 정답을 주려고 하기보다는 대화를 좀 즐겁게 이어나가는 측면에서 부모님이 다 알 필요도 없고 맞아요. 질문을 계속 하면서 그렇게 그냥 아이한테 좀 넘겨도 되겠네요. 부모와의 대화가 즐거워야 그 대화가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대화가 꼭 정답일 필요는 없고 다양한 방면으로 그렇게 즐기면서 배움의 시작으로 삼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언어 몰입이 또 있어요. 언어 몰입은 이제 이 책에서는 책 읽어주는 방법, 그다음에 문해력을 키우는 방법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의미 단위로 끊어읽기라는 게 있는지 몰랐거든요. 이 예를 좀 직접 보여주실 수 있는지. 제가 오늘 그 의미 단위로 끊어읽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여기 김리리 작가님의 뻥이유뻥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살짝 읽어볼게요. 옛날에 말귀를 못 알아듣는 순덕이가 살았어요. 이렇게 한 번에 읽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의미 단위로 나눠볼게요. 옛날에 말귀를 못 알아듣는 순덕이가 살았어요. 얼마나 말귀를 못 알아듣냐면 아빠가 장갑을 찾으면 장화를 가져오고 엄마가 가지를 따오라면 나뭇가지를 꺾어왔지요. 자, 이렇게 아이가 주어, 서술어에 대한 명확한 이해, 그리고 이 서술어를 꾸며주는 말에 대한 것들을 덩어리 지어서 의미 단위로 끊어 읽어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하거든요. 우리 부모님들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영어 독해하실 때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영어 독해하실 때 긴 문장 같은 거 한 번에 이해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와 절별로 이렇게 끊어가지고 이해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웠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의미 단위대로 끊어 읽어주시면 아이들이 읽을 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내용에 더 빠져들게 되고 재미있다 보니까 또 책을 좋아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 의미 단위로 끊어 읽는 게 초등학교 2학년 교육과정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문장에 대해서 읽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의미 단위로 끊어 읽어주는 것들을 가르치고 나면 그 이해하는 게 훨씬 좋아지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자기 혼자 책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에도 이게 습득이 되어 있으면 이해가 훨씬 잘 되니까 그게 바로 문해력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림책, 우리 부모님들께서 문해력 향상에 그림책 읽어주기가 좋다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림책 많이 읽어주시는데 이 책에 보면 할머니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세수도 하고 밭에 나가 일할 준비한 다음에 막 일도 해요. 그럼 이것을 그냥 아이들이랑 그냥 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이와 온몸으로 읽는 거예요. 할머니가 세수할 때는 아이랑 같이 세수하는 신용도 하고 그다음에 영차 체조할 때는 아이랑 같이 체조도 하고요. 밥 먹을 때는 여기 그림에다 대고 같이 일하는 신용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할머니가 막 다녀올게요 하고 이제 시장에 가요. 그럼 뭐 다녀오세요 이렇게 손 흔들고 이렇게 인사를 하기도 해요. 이렇게 그림책을 읽을 때 단순히 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아이와 함께 몸을 사용해서 읽어주면 우리 아이들 훨씬 더 그림책이 재미있게 느껴지거든요. 여기 중간에 호랑이가 나와가지고 막 맛있는 거 먹으면서 막 춤추는 장면이 있거든요. 저희 딸이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같이 춤을 춰주셨나 봐요. 네. 그러니까 좋아했을 것 같아요. 달다 이 부분 있잖아요. 달다 여기에서 막 호랑이 흉내 내면서 막 춤을 추면서 같이 막 이 분위기를 즐기는 거죠. 그러면은 이야기가 훨씬 더 재미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의 손길이 더해질수록 학습과 멀어진다. 지금 보면은 대화도 그렇고 책을 읽어주는 것도 그렇고 엄마의 역할이 사실은 유아기 때는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또 학습적인 부분에서는 또 아이가 스스로 하는 부분을 기다려줘야 되는데 유아기까지 또 잘 하다가 학년기에 가면은 많이들 좀 무너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좀 준비해야 될 마음가짐 이런 게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엄마 손길 필요하죠. 아이들에게 너무 필요하고요. 그 초등학교까지는 엄마 손길에 의해서 아이들이 성적이 좌우된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엄마가 봐주는 만큼 아이가 또 성장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부터 10까지
다 엄마 손길에 의해서라면 이야기는 달라져요. 한 명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참 똘똘하고 참 괜찮은 아이였는데 뭐 수학 익힘책이든 단원평가든 풀어서 검사를 받으러 나오면 제 앞에서 되게 긴장을 해요. 제가 채점하는 것을 보다가 다 맞으면 기뻐하는 게 아니라 휴 이렇게 안도를 하고 하나라도 틀리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결국 또 이것 봐, 난 틀렸어. 막 이러면서 이게 자책을 하는 거예요. 유난히 그 아이가 불안도가 심해가지고 아이랑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엄마가 실망할까 봐 그런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학부모님도 그분은 제가 4학년 담임할 때 이야기인데 선생님 저희 아이가 꼭 잘하는데 하나씩 틀려요. 틀리는 게 습관이 될까 봐 너무 걱정이 돼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셨으면 저에게만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겠죠. 아이한테도 꼭 이렇게 하나씩 틀려. 우리 아이 잘하는데 꼭 이렇게 하나씩 틀려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는 다 맞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오히려 시험 볼 때 더 긴장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 잘했으면 좋겠는 마음에 이렇게 학습에 대해서 생각을 얹어주시는 것들이 때로는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조금 더 너그럽게 이렇게 아이들을 바라봐 주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께서 학습을 할 때 내 아이가 조금 성에 안 차더라도 사실 초등학교 과정도 그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해가는 시기거든요. 공부하는 방법을 공부하는데 그걸 어떻게 처음부터 잘할 수 있겠어요. 그걸 초등학교 시기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아이고 이거 아니었네. 그래가면서 방법을 찾아서 중고등학교 때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아이가 마음껏 그 좌충우돌의 시기를 겪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더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한테 필요한 문제집, 학원 이런 것들도 아이가 스스로 선택을 해서 아이가 자기의 계획에 따라서 해볼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을 사실 유아기 때 생활에서 미리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아이들이 왜 문제집을 안 풀겠어요? 하고 싶은 게 있고 해야 할 게 있는데 하고 싶은 것부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 사이에서의 균형을 잡아가는 것들을 유아기에 생활에서 먼저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TV를 보고 싶어요?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럼 이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 사이에서 아이가 무엇을 먼저 할까? 내가 그럼 이거 먼저 하기로 했으니까 좋아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할 거야. 놀이하고 양치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할 것을 그날 자기가 순서 지어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 했으니까 해야 할 것도 하고 하는 것들을 습관으로 들여주면 커서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것도 하는 게 습관으로 그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아무래도 좀 어릴 때는 학습도 쉽고 좀 즐겁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학습은 잘해. 생활 습관은 크면 나아지겠지. 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훈육이 안 되면 학습 습관 잡는 거는 진짜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선생님이 많은 아이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학습 태도적인 부분에서 생활 습관부터 우리가 좀 잘 잡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마지막 장에서는 관계 몰입이 나와요. 근데 관계 처음에 봤을 땐 친구들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더 사실은 공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교육 현장에 계시면서 이제 여러 부모님들을 만나셨을 텐데 이렇게 좋아하는 것에 몰입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고 스스로 문제 해결하는 우리 누구나 바라는 그런 아이들의 부모님 혹시 공통점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어요. 학교에서 정서적으로 참 안정되어 있다라고 느낀 아이들은 보면 부모님이랑 대화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상 깊었던 한 학부모님의 이야기를 드리자면 상담을 오셨는데 부모님께서 각 방에서 편지를 꺼내서 그걸 아이 책상 서랍 속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머님 너무 로맨틱하세요. 그러면서 저도 저희 아이 상담 가면 이렇게 해야겠어요.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음날 아이보다 제가 더 설레는 거예요. 얘가 이걸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 싶어가지고 얘 언제 오나 계속 기다리고 그 독서 시간 책 꺼내서 읽고 있으니까 제발 서랍 좀 확인 좀 해봐라 막 그러면서 혼자서 막 살펴보다가 이 아이가 봤어요. 근데 그걸 딱 보더니 아이가 씩 웃으면서 편지 읽고서는 싹 집어넣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부모님과의 유대가 얼마나 끈끈한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와 대화가 만약에 혹시 어렵다면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엄마는 너에게 항상 관심이 있어. 엄마는 너를 이렇게 믿고 있다라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신다면 우리 아이에게 그 부분이 정말 큰 정서적인 재산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부모님과의 정서적인 유대가 안정적인 아이들이
또래 관계에서도 인기가 있다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 관계를 잘 해나간다고 보시는 거죠? 네, 딱 봤을 때, 아, 참, 학습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구나. 아,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단단한 아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그런 마음의 측면이 먼저 채워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거야말로 부모가 아이에게 주어야 될 큰 재산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 딸 서연이가 이제 7살이라서 네.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할 텐데 맞아요. 초등 교사시잖아요. 네. 이제 엄마로서 어떨지 좀 궁금하거든요. 너무 잘 알아서 걱정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입학 전에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학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딱히 별로 그렇게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아이가 요 정도 됐으면 학교에 가서 수업은 들을 수 있겠다라는 사실 생각이 들면서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 게 목표예요. 얘가 알아서 가서 뭐 저 알아요 하면서 이렇게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거기서 배우는 그것이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학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오픈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대신에 생활적인 측면에서 스스로 정리하고 자기 물건은 자기가 챙길 수 있도록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중점을 두고 있어요. 학생들 자리 보면 딱 차이가 나거든요. 공부 잘하는 아이는 책상 위에도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고 다음 수업 시간에 공부할 책도 딱 꺼내져 있고 근데 그렇지 않은 아이는 막 쉬는 시간에 가지고 놀았던 거 그림책, 종이접기, 바닥에 막 쓰레기도 있고 지저분해요. 교실에 분실물 보관하는 바구니가 있는데 분명히 우리 반에서 잃어버린 건데 자기 물건인지 모르고 그냥 내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 입학을 준비하면서 자기 물건을 자기가 인식할 수 있도록 각각에도 아이가 다 이름을 붙여보게. 예, 그리고 자기 물건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그 도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더 중점을 두고 알려주려고 하고 있고요. 뭐 하다못해 뭐 약 먹는 거 그런 것들도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약 넣어가지고 흔들어서 자기가 먹게끔 모든 것들을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딱히 손을 안 보지만 제가 요즘에 아이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은 종이접기인데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글쓰기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림이나 종이 접는 그런 활동, 미술 활동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림은 조금 어설프더라도 어느 정도 다 해내요. 근데 종이접기는 그 순서에 따라서 정확하게 해내지 않으면 결과물이 안 나와요. 거기에다가 지시를 듣고 따라서 접는 것, 설명을 보고 어떻게 접는지 이해를 해서 접는 것, 이 과정 중에 아이들의 두뇌가 엄청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저 요즘에는 저희 딸이랑 같이 학교 준비하면서 매일 저녁에 종이접기 하고 있어요. 좋은 팁이네요. 네. 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아이만 늦은 건 아닐까 불안해하는 독자분들한테 초등교사의 입장에서 유아기 자녀를 둔 지금 독자분들이 유아 대상이잖아요. 네. 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늦을까봐 불안한 학부모님들 아무래도 조바심 나서 우리 아이에게 이른 학습을 서두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몰입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점은 능동적인 태도입니다. 무엇보다 어머님들께서 조급한 마음 조금 내려놓으시고 아이가 마음껏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몰입하며 성장하는 기회를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몰입을 응원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현장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또 좋은 책으로 또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